트럼프 행정부에 이 지금 계획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베네수엘라 하듯 그냥 지도부만 제거하면은 아마 다 순조롭게 바뀌겠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존 버너입니다. 자, 오늘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또 이제 브리핑 해드리면서 주식이랑 그다음에 금 가격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이란 전쟁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이거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이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해 드렸죠. 그리고 전쟁 발발하기 전부터도 이거 전쟁 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나면은 미국이 실패할 것이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트럼프의 계획이 점점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실패로 들어가냐? 지금 뉴스들 보면 알 수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뉴스 보면은요. 지금 보면 트럼프가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어요? 이란에 뭐 핵을 다 없애겠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종전 조건이 다 있었어요. 지금 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종전 조건 완화, 또 이제 트럼프가 타코를 하려고 조금씩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군사작전 목표 달성을 판단하면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리고 이제 이란 끝났어. 우리가 때려줄 거 다 때렸고 뭐 핵시설도 다 파괴를 했으니까 우리가 나가도 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또 이제 정신 승리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죠? 승리 선언을 하고 아마 휴전을 해버릴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이란이 호응을 해서 과연 휴전을 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과거 이란의 무조건 항복 조건을 내세웠던 거는 다른 지금 조건이잖아요. 뭐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란 정권을 다 이렇게 바꿔놔야겠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죠. 솔직히 우리가 너무 막 미국을 슈퍼파워로 계속 언론이든 아니면은 여러 막 다 주변에서 그렇게 신격화 시켜주니까 미국이 뭐 하면 다 좋은 것 같고 다 성공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보면은요, 달러가 점점 그 반대편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로직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련의 사건이 나오면은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국제 정세나 다 해석을 해드리죠. 그래서 기존 언론이랑 저랑은 아마 이 스탠스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보지 마시고, 내가 뭐 존 버나드 말에 뭐 이렇게 전체 동의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일리 있는 말을 한다. 그런 분들까지는 제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란의 항복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목표 달성을 판단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거 제가 말했죠. 그냥 지가 끝낸다니까요. 지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내가 목표 달성했어. 내가 이란 때려줄 만큼 때려줬어. 이제 전쟁 끝하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제 더 이렇게 이란 정권 교체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핵시설도 이제 다 이렇게 비핵화도 못 시키고 자기의 이제 목표가 달성 안 되고 계속 소모전만 늘어나고 장기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요, 결국에는 타코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실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종전 조건 변화 배경이 뭐냐. 처음에 제시할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었잖아요. 핵무기 완전 제거, 탄도미사일 발살, 그다음에 이란 정권 교체. 이게 다 달성되지가 않았죠. 지금도 계속 중동 주변에 이란의 드론이랑 미사일이 계속 다니면서 포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체제 개편을 의미했던 정권 교체 목표는 하메네이, 여기에 지금 차남 무즈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오히려 더 강경한 인물이 되면서 이것도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급격한 입장선에는 공화당 대회 전에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이 불만이 섞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지율, 지금 여론 이거 조사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는 민주당한테 많이 이제 밀린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중간 선거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필패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왕좌왕 지금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이 그냥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랑 다르게 가고 있죠. 존 버나드 말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이 종전을 외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얘네들이 더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아마 종전은 안 하고 계속 지금 뭐 계획을 세우는 게 1년 동안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스라엘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랑,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이 없어져야 이 중동의 맹주가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스라엘 밑에 애들이 다 말 잘 듣는
애들로 이렇게 중동을 이스라엘이 호령하겠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가시 같은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 이게 필연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스라엘은 이란의 존재를 절대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도 12일 전쟁하고 휴전을 했지만 결국에 또 전쟁 날 거다 다들 예상을 했잖아요. 결국 그렇게 났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끝내지 않는 이상 과연 미국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과연 이 전쟁이 끝날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하면은요, 결국 이제 이란은 이 걸프 지역, 중동 지역에 계속된 포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페트로달러가 위협을 받게 된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페트로달러가 왜 위협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더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금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고요.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란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다. 지금 월요일 날 시장이 유가가 폭등을 하고 뭐 120달러까지 가고, 그다음에 시장이 요동치니까 그걸 어느 정도 달래려고 이란 전쟁 금방 끝날 것이다, 거의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허세를 부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맞지 않고 있죠. 계속 이란 전쟁 가고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이거 내가 풀겠다, 이거 그냥 호위해주면 다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다 담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안 풀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이 지금 계획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베네수엘라 하듯 그냥 지도부만 제거하면은 아마 다 순조롭게 바뀌겠지,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막 조절하려고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뻥카를 많이 쳤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안 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부 장관이죠. 이분도 지금 트럼프한테 계속 압박을 받았는지 뭐 트위터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에너지 이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성공적으로 지금 미 해군이 유조선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거를 성공했다 했는데 그걸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X에. 근데 그거 올리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또 X에서 급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또 구라를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라는 이를 거짓이라고 반박했고, 백악관 에너지 장관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내부에서 지금 다급함이 보였다, 다시 팩트 체크를 하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혼선은 왜 발생을 하냐, 결국에는 유가에 미국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셈이죠.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급등난 원인은 뭐냐, 이러한 혼선은 국제유가가 요동치게 만들었죠. 배럴당 70달러까지 또 떨어졌다가 다시 80 중반까지 올라가고 90까지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뭐 장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생각만큼 장악이 안 된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유가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란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장악이 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은 미국이 더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럼 이란은 계속 이 전쟁을 끌어갈 수가 있겠죠. 장기전으로 끌어가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겠죠. 그럼 뭐 어디가 더 장기로 갈수록 어디가 아플까? 저는 미국이 더 아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쟁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하지 말아야 됐고요. 시작을 했으면은 적당히 하고 빨리 빠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이 이란의 수령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뭐 지상군까지 투입한다고 하면요, 진짜 그 후로는 이 달러 패권, 미국의 패권이 급속도로 더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속도가 빨리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왜냐, 저도 뭐 미국 주식이나 미국 자산들 많이 있고 그런 거를 좀 서서히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빨리 정리를 하면서 다른 데로 넘어가야겠죠. 금이나 은이나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주식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서서히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란이 반박을 했고, 미국은 또 이제 다른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미국이 다급한 모양이라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웃는 거죠. 그래서 단 한 척의 배도 지나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제 미국 선박이나 호의를 받는 선박은 접근조차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호르무즈 작전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며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을 번복했고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제유가 하락 지시에 따라 에너지부 장관이 서둘러서
해서 이 뻥을 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진짜 웃긴다. 이 미국이 진짜 이렇게 허둥지둥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예전의 미국이랑 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고 금 가격이랑 은 가격, 그다음에 주식이 어떻게 옮겨갈까, 이거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는 이 바뀐 시대에서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유일하게 지금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의 선박은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선박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와 진짜 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나 이쪽에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무역로를 어디가 이제 장악을 해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참 미국한테는 크나큰 이런 조금 뭐라고 해야죠, 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그러니까 기뢰를 뭐 설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뢰를 이게 제거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온도 감응을 하면서 미세한 수온 변화에 이게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거할 수도 없고 피해가기도 거의 힘들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겁을 먹고 안 가는 거죠. 이제 뭐 선박들이 지나가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유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랑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금 이란을 말려줄 나라는 어디냐면, 이란을 중재해줄 나라는 러시아나 중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뭐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자체 승리 선언하고 그냥 뒤로 타코를 해도, 미국이 트럼프가 타코를 해도 계속 이란은 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중동 지방을 계속 때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더 큰 미국의 이 패배가 선사될 텐데, 그거를 막아줄 이런 나라가 어디냐, 중재해줄 나라가 어디냐, 결국에는 푸틴 이 러시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1시간가량 통화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겠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이거 풀 수 있게 중재를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의 이 석유 제재도 완전하게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중재를 해주도록 이렇게 지금 부탁을 했을 텐데, 과연 그 얘기를 푸틴이 들어줄까? 예전에 많이 속고 속아서 과연 그 얘기를 순순히 들어줄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역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거를 중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의 무력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걸프 국가의 주권과 안전, 그다음에 영토 안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시는 게, 미국이 하면 무조건 선이고 뭐가 다른 나라가 하면 무조건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현상을 그대로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을 먼저 폭격을 하고 그다음에 전쟁 선포도 안 하고 미리 기습을 한 게 어디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반미주의자냐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이게 반미냐 친미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제대로 보셔야 제대로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돈을 제대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뭐 정치적으로 색깔론으로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바꿔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영상을 한두 번 보시면 안 되고요. 우연히 보셨더라도 한 뭐 몇 번, 두세 번은 더 보셔야 이제 뭔가 좀 세계를 보는 눈이 트이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금과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저랑 생각이 안 맞으시면은 아마 투자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주식도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돌파 못하고, 특히나 나스닥 100이나 S&P 500도 고점을 돌파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걸 봤을 때, 이건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다, 이거는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서서히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SQQQ도 조금 샀습니다. 이게 해지하려고, 뭐 이걸로 수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하락할까봐, 하락하면은 TQQQ가 더 많이 빠질까봐, 그래서 좀 SQQQ로 좀 상세를 해놨거든요. 해지라고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다음에 해드려야 되는데, 국내 복귀 계좌 RIA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와야 이거를 이렇게 넣는데, 역시나 이 정부 말을 믿는 게 말이 되나? 정부 말을 믿는 제 잘못인가, 이렇게 조금 자책하기도 하는데, 그거 기다리느라 TQQQ를
처분을 못 하고 있거든요. 당장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지를 걸어 놓은 것 같고요. 지금 주시장이 시원치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테슬라도 그렇고 뭐 QQQ 나스닥백도 그렇고 지금 한국장보다 훨씬 더 이제 미국장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엄청나게 잘 나갔던 미국장이 아니고요. 지금 횡보하고 고생하는 미국장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향후 지금 5년에서 10년은 이제 미국장이 별로 수익이 안 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예전에도 왔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장이 계속 요 근래 계속 10년 동안 잘 갔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미장이 최고야 미장이 최고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깨드리기 위해서 계속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좀 넓게 가지셔라 이렇게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보면 뭐 주식 상승도 시원찮아요. 지금 보면 예전에 종가를 그러니까 최고점을 못 뚫고 있고 계속 올랐다가 내려갔다 키 맞추기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의 또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금융 붕괴에 온다 은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지금 26년 금융시장 붕괴 가능성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X에서 지금 올린 글에서 역사상 가장 큰 주식시장 폭락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자신이 2013년에 출간한 부자 아빠 예언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붕괴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 같아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의 이 근본 문제가 미해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 금융위기 당시 이렇게 문제와 이 동일한 뿌리를 지금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핵심 논리는 뭐냐 금융위기 이후 부채 의존 경제 구조가 더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이 됐고 그다음에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부채 규모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환이 어려운 부채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누적되어 있으며 어느 순간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위험 요인은 뭘까? 블랙농의 사모대출 시장이죠. 그래서 사모대출 시장이 지금 문제가 크고 위험 요소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대출 시장은 은행이 아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구조이고요. 금융규제 밖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의 규모가 수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거래 구조가 이 비공개이고 유동성이 낮아 위기 발생 시에 급격한 붕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폰지 구조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유하면서 점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만약 블랙농이 관련 시장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충격이 매우 빠르고 파괴적으로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지목한 추가 위협 요인이 뭘까? 그래서 최근 금융 분석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위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및 지정학 리스크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유가급 등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AI 투자 열풍, 기술적 과열, 버블 형성 가능, 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모대출 시장의 급성장, 금융 시스템 내에 숨겨진 위험이 많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버트 기요사키는 여기서 이제 글로벌 부채 규모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정부, 기업,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높아졌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붐 시대의 이 연금 및 투자 자산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는 금융시장 붕괴가 발생할 경우 연금과 주식시장에 의존하는 은퇴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사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요. 실물 자산과 대체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이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그다음에 은 가장 접근성이 높고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얘기했는데요. 그는 특히 은 투자를 강조하며 10달러만 있어도 은화를 살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라. 그래서 은 지금 보면 은 선물 차트를 보니까요. 여기 80달러 선에서 건전한 조정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조정이 좋다고 봅니다. 이 조정을 거치고 어떻게 갈 것인가
더 좋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지글지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점점 흔들리고 달러 패권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금과 은 투자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1,500원 이상 안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국내 국장 복귀 계좌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드세요 제발. 제가 SQQQ 사서 기다리지 않게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던가. 참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좀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금융위기가 올 것 같은 시기에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은을 모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 실물로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실버바들 이렇게 나온 거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제품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 클릭해 주시면은 링크 뜨거든요. 여기 들어가 주셔서 뭐 쿠팡으로 다른 거 사주셔도 되고 아니면 실버바나 골드바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시황 이렇게 계속 해드리고요. 결국에 지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거를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금과 그다음에 주식은 어떻게 변할까 이거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주식시장은 아마도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금은 아마도 이제는 해지 성격이라 안전자산 성격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으면 여러분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